헌법은 국가라는 공동체가 굴러가기 위한 최상위의 설계도이자 법 중의 법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은 최고규범, 조직규범, 기본권 보장이라는 내용을 포함하게 되죠. 모든 법은 헌법 앞에서 고개를 숙여야 합니다. 헌법에 반항하는 법률은 즉시 효력 상실이라는 퇴장 명령을 받게 되죠. 또한 헌법은 국회, 정부, 법원이라는 세 기둥을 어떻게 세울지, 서로 어떻게 감시하게 만들지 정하는 권력의 가이드라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헌법은 국민이 국가에게 이건 내 권리야, 건드리지 마 라고 외칠 수 있는 방패가 되죠. 헌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피 튀기는 갈등 끝에 맺는 타협의 산물이며 따라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치적 의미를 갖습니다. 첫째, 헌법은 공동체의 뿌리입니다. 우리는 어떤 나라에서 살고 싶은가? 라는 질문에 대한 국민의 집단적인 답변이죠. 헌법이 규정한 핵심 가치는 국가라는 배가 산으로 가지 않게 잡아주는 닷과 같습니다. 둘째, 헌법은 권력의 목줄입니다.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사실을 명시함으로써 권력이 미쳐 날뛰지 않도록 든든한 목줄을 채워주죠. 통치자가 왕처럼 군림하려 할 때 웃기지 마 라고 외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헌법에 있습니다. 셋째, 헌법은 갈등의 심판관입니다. 권력을 잡기 위한 정치 투쟁이 내전으로 번지지 않게 해주죠. 투표와 의사결정이라는 절차를 미리 정해둠으로써 평화로운 선거로 문제를 해결하게 돕는 평화유지군 같은 겁니다. 요약하자면 헌법은 권력이라는 맹수로부터 국민의 자유를 지켜내는 정치적 방어벽이자 우리는 이렇게 살기로 하자라고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한 공동체의 최종 계약서입니다. 여러분은 예제를 미리 풀고 난 뒤에 강의를 들어야 독해력을 만족스럽게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첫 문장을 볼까요? 시간을 15초 드릴 테니 이 글의 핵심어와 주제, 뒤에 나올 내용을 짐작하여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같이 봅시다. 국가는 헌법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은 정부의 행위에 관한 규칙으로서 모든 사람이 동의할 간단한 문제다. 정상적인 국가에서 헌법은 권력을 견제하는 수단이자 공동체를 평화롭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설계도입니다. 독재 국가는 권력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도록 합법화하는 도구로 헌법을 악용하죠. 이래저래 헌법은 필요한 겁니다. 어쨌든 핵심어는 Constitution. 주제는 국가에는 헌법이 있어야 한다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뒤에 나올 내용은 국가에 헌법이 있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지 않을까요? 문제를 봅시다. 빈칸 완성 문제의 힌트는 보통 빈칸 바로 앞뒤에 있습니다. 빈칸 A의 힌트는 바로 앞문장이죠. 헌법을 만들 때 첫째, 정부가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둘째, 최선의 수단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최소한의 비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해서 최소한의 비용이라는 표현은 정부를 숭고한 통치기구가 아닌 효율성이 중요한 서비스 기관임을 암시하므로 정부는 한 국민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라는 구절이 이어져야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Nothing more than은 불과한 이란 뜻의 관용구죠. 빈칸 A에서 정답을 찾지 못했다면 B에서 승부를 보면 됩니다. 이런 것이 달성되었을 때라는 조건과 상응하는 결과로서 정부가 확립해야 할 모든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다가 논리적으로 맞으므로 빈칸 B에는 accomplished와 호응하는 말인 answer가 들어갈 수 있죠. 이때 answer는 대답하다가 아니라 목적 등을 이루다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정답을 찾지 못했다면 전부 읽어봐야겠죠. 의문과 의견이 다양한 건 구성 요소에 대한 것뿐이다.
이때 강제용법을 사용하고 있네요. 미국의 헌법들이 모두 하나의 일반 원칙에 근거한 것이지만 구성 요소가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혹은 헌법이 실제 정부들에게 부여한 권력 분배에서 똑같은 건 하나도 없다. 미국은 여러 주가 모여서 만들어진 연방국가이므로 연방헌법 이외에 주마다 헌법이 따로 있으며 내용도 각양각색이라는 겁니다. 그들 중 어떤 둘도 정확히 똑같지는 않다를 똑같은 것은 하나도 없다 라고 의역했습니다. 어떤 것은 좀 더 복잡하고 어떤 것은 덜 복잡하다. 모 뒤에는 컴플렉스가 생략됐고 others 뒤에는 a가 생략됐군요. 헌법을 만들 때 첫째, 정부가 필요한 목적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둘째, 최선의 수단은 무엇이며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왜 필요한가를 따지는 건 정부란 국민이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도구라는 걸 암시합니다. 최선의 수단을 고려하라는 건 정부에게 치안이나 재산보호 등의 목적을 넘어서는 불필요한 권한을 주지 말라는 뜻을 내포하죠. 최소한의 비용을 언급한 이유는 정부를 숭배의 대상이 아닌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서비스 기관으로 본다는 걸 암시합니다. 정부는 한 국민의 연합체에 불과하다. 이 연합체의 목적은 모두의 이익이다. 집단적으로 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토머스 페인이 이 글을 썼을 당시 사람들은 국가를 왕이 다스리는 신성한 걸로 여겼지만 페인은 국가를 필요해서 만든 사람들의 모임 정도로 격화시켰습니다. 루소가 말한 사회계약론과 일맥상통하는 생각이죠. 국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개인들이 자기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 도장을 찍은 계약의 산물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의 연합체에 불과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추구하길 원한다. 그리고 노동의 결실과 재산의 산물을 즐길 것을 원한다.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을 들이면서 개인이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전쟁이 나거나 강도가 내 재산을 뺏어간다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정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핵심 서비스는 평화와 안전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걸 핑계로 정부가 세금을 너무 많이 걷어가면 이건 또 다른 형태의 약탈이 되죠. 따라서 정부는 가장 적은 세금, 즉 최소 비용으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달성되었을 때 정부가 확립해야 할 모든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사유재산을 최소한의 비용으로 평화롭고 안전하게 지키는 목적이 달성된다면 정부의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라 말할 수 있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가를 세울 때 모든 주권자의 이익을 보장해야 하는 게 원인, 헌법을 제정하는 게 결과군요. 다시 핵심어는 Constitution, 주제는 헌법 제정의 목적. 정답은 2번이 맞네요. 대한민국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선언하는 가장 강력한 조항입니다. 제1조 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2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특히 2항은 장자크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완벽하게 계승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대사는 이 아름다운 선언을 현실에 설치하는데 아주 애를 먹었죠. 오랫동안 권력의 출처가 국민이 아니라 군화였거나 법을 영리하게 악용하는 법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공짜로 주어지는 번들 소프트웨어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제도라는 하드웨어만 있다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국민 개개인의 시민의식이라는 값비싼 소프트웨어가 설치돼야 제 성능을 발휘하는 고급 문화상품이죠. 미국 헌법은 우리와는 다른 독특한 스타일로 운영됩니다. 미국 헌법은 성문헌법이지만 글자로 적힌 조문만큼이나 중요한 게 연방대법원의 판례죠.
또한 미국은 하나의 국가인 동시에 50개의 주권이 공존하는 연합체이기 때문에 연방헌법이 큰 틀을 잡고 있지만 각 주 헌법은 독자적인 권한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헌법을 고칠 때 기존 조항을 지우고 새로 쓰는 덮어쓰기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미국은 원문을 손대지 않고 뒤에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는 포스트잇 방식, 즉 수정 헌법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흑인 참정권을 인정한 수정 15조, 여성 참정권을 인정한 수정 19조처럼 새로운 조항을 추가하거나 이전 내용을 무효화하는 방식이죠.